영어로 생각하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add, on, in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는 146페이지입니다. add, on, in은 기본적으로 공간에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에도 확장되어서 쓰이죠. 차이점을 구분해보면 at이라는 것은 움직임이 없을 때 씁니다. 0차원적인 것이죠. 그리고 1차원 선과 2차원 면에 대해서는 on을 씁니다. 3차원 공간에서는 in을 쓰죠. 공간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렇게 둘러싸인 공간이 있어요. 그런 거에는 in을 쓰고 둘러싸인 공간의 바깥쪽에는 out을 씁니다. 한자어로 하면 공과 허죠. 우리가 공허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공은 둘러싸인 공간이고 허는 둘러싸인 공간의 바깥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거를 in과 out으로 구분을 했죠.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는데 on이 문제죠. 선과 면의 접촉을 나타낼 때 on을 쓰는데 면에서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차적인 의미로서 진행을 나타냅니다. on을 위라고 배웠는데 우리말로 해석할 때 위라고 번역 안 되는 경우의 대부분이 이러한 진행을 나타낼 때 쓰이는 겁니다. 예문으로 보시겠습니다. 우선 at과 in의 비교인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at은 좁은 장소에, in은 넓은 장소에 쓴다고 배웠었어요. 그런데 영어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We ate dinner at the restaurant. 자, 식당이란 장소가 좁은 장소일까요? 뭐 식당 규모 따라 다르겠지만 대형 식당도 있죠. 그런 큰 대형 식당은 좁은 장소라고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at을 씁니다. 그런데 똑같은 식당인데도 in을 쓸 때가 있어요. We are eating in the restaurant 라고 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자, 우리가 식당 밖에서 우리 저기서 식사했어 라고 말을 할 때는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죠. 자,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는 하나의 점으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at을 쓰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밖에서 우리 저기서 먹었어 할 때는 at을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럼 in은 언제 쓰느냐? 지금 식당 안에서 먹고 있어요. 그렇다면 식당 안에서 공간을 느끼죠. 이렇게 식당 안에서 먹고 있을 때는 공간을 느끼기 때문에 in을 씁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둘 다 식당에서 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손가락으로 지시할 수 있으면 at이고 공간을 느끼면 in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직장과 관련된 표현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Helen works at school 이라고 at을 쓸 때가 있고요. Tom serves in a restaurant. He works in a restaurant 하면서 in을 쓸 때가 있어요. 어떨 때 at을 쓰고 어떨 때 in을 쓸까요?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 교실이라는 공간을 느끼죠. 하지만 스쿨이라는 거는 이런 교실이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교실들과 다른 부속기관 또는 건물들을 합쳐서 스쿨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생님은 교실에서 가르치지만 일하는 곳은 학교이기 때문에 at school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식당에서는 한 자리에만 있는 경우는 많지가 않죠. 서빙을 하기 위해서는 돌아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요리사들도 마찬가지죠. 주방에서 계속 돌아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느끼는 in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in을 쓰는 경우가 factory, shop, bank 등 딱 들어갔을 때 구획이 나눠져 있지 않고 넓은 공간이 느껴지는 그런 곳에 씁니다. 자, 이런 마켓에 갔어요. 여기서 일하는 점원들 계속 돌아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느껴서 in을 쓰는 겁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죠. 은행에 가면 뭐 파트별로 나눠져 있기는 해도 손님들이 먼저 접하는 공간은 넓은 홀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느껴서 in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원들 입장에서도
bank teller 또는 bank clerk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은 넓은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in을 쓰는 거예요. The factory도 마찬가지죠. 공장에서도 여러 사람이 일을 하는데 주로 이제 넓은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work in a factory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와 같이 공장은 대부분 넓은 공간이 있고 거기서 노동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느껴서 work in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예문 보시죠. Bob is working in his room. 그 방에서 일하고 있어요. 규모가 작아도 3차원 공간을 느끼면 in을 쓰는 겁니다. 이때는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겠죠. 규모가 작으니까. 하지만 일하는 사람이 공간을 느끼면 in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work for를 많이 써요. Henry works for Katie. 이런 식으로 회사 이름 앞에 for를 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for와 관련된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사 건물들이 여러 있을 때 그 중에 어떤 거냐 선택을 하는 게 for죠. 이와 같이 일하다 라는 거에 at을 쓸 때 있고 in을 쓸 때 있고 for를 쓸 때가 있는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at, on, in 또는 for 이런 것들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말로 해석을 했을 때 어떠한 차이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말로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죠. 영어로 생각해야지 영어를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at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they are laughing 이라고 하게 되면 웃음이 사방으로 퍼지죠. 그렇죠? 그런데 they are laughing at her 라고 하게 되면 웃음이 누군가한테 집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비웃다 라고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laugh at은 비웃다 라는 수거야 라고 외우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그려놓고 보면 왜 이게 비웃다가 되는지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throw인데요. throw to를 쓸 때가 있고 throw at을 쓸 때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at이라는 것은 집중할 때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throw at을 쓰게 되면 일부러 맞히려고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throw to라고 하게 되면 누구한테 받으라고 하면서 주는 겁니다. 똑같은 던지기인데 at을 쓰느냐 to를 쓰느냐에 따라서 의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문 보시죠. A student threw a stone at the police. 이러면 안 되겠지만 못된 학생들은 이러죠. 어쨌든 돌을 경찰한테 맞으라고 집중해서 던졌어요. 그래서 집중의 at을 씁니다. John threw a ball to me and said, catch it. 이렇게 받으라고 던질 때는 to를 쓰는 거예요. 이번에는 shout입니다. shout at을 쓸 때가 있고 shout to를 쓸 때가 있어요. Sandra shouted at me with anger. 자, 화나서 소리쳤다는 표현인데 with anger예요. anger라는 건 화잖아요. 화를 가지고죠. 화를 가지고 소리쳤는데 그것이 at me죠. 나한테 집중이 됐어요. 그러니까 화내면서 소리쳤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Susan shouted to me, help. 도와달라고 소리쳤어요. 똑같은 소리치던데 at을 쓰면 뭔가 화내면서 소리치는 것이고 to를 쓰게 되면 단순하게 큰 소리로 소리치는 것이죠. 글로 볼 때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구분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황을 떠올리라고요. 상황을 떠올려서 그 소리치는 것이 집중이 되면 나한테 뭔가 화내면서 하는 것이고 단순하게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면 단순하게 소리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shout at만 쓰면 기합을 걸다 라고 돼 있네요. Shout at. Shout at. 그리고 shout at a girl 하면 야단치다, 소리 지르다 라고 돼 있고
야단치다, 뭐 사람에게 고함치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at이 들어간 경우가 대부분 수거로 변했는데요. 상황을 그려놓고 보면 수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yell at, yell은 고함치다라는 거죠. 누구한테 집중해서 고함치는 거예요. stare at, stare는 째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at과 짝을 잘 이루죠. smile at, 스마일은 웃는 건데 누구한테 집중해서 웃는 거예요. 그쵸? 미소 짓는 거죠. He's good at playing tennis 하면 He's good 하면서 잘해요. 뭔가를 잘하는데 무엇인가 집중해서 잘하는 거죠. 그래서 playing tennis에 집중해서 잘하는 거예요. 자, yell at도 있지만 yell for help 하면 소리쳐서 구원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다음 예문 보시죠. We are at the beach. 자, beach는 해변이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beach 하면 공간일 것 같죠? 그래서 in을 쓸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주변에 건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간의 in을 안 쓰고 장소 지시 at을 쓰는 거예요. 아무리 넓은 장소라 할지라도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는 상황에서는 at을 씁니다. 2차원 평면이니까 on을 쓰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도 씁니다. on the beach도 써요. at이라는 것은 단순한 장소 지시를 말할 때 쓰고요. on이라는 것은 이러한 평면을 느낄 때 쓰는 겁니다. 의도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둘 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분이 안 되죠. 다른 예문도 모두 장소 지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의 크기는 상관이 없죠. He's staying at the hotel 하면서 호텔, 건물이 아무리 커도 at을 쓰죠. I bought the cookies at this store 하면서 장소 지시의 at을 썼어요. Change the buses at Bucheon. 버스를 갈아타란 말이죠. 어디서? 장소 지시의 at을 썼어요. 부천이 엄청나게 큰 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에 상관없이 장소 지시를 쓸 수 있으면 at을 씁니다. He lives at 25 West Side. 주소에도 지금 at을 썼죠. 장소 지시의 at입니다. 자, 이번에는 on인데요. on은 기본적으로 위라고 배웠죠. Put that plate on the table 하면서 테이블 위에, 탁자 위에 플레이트, 접시를 올려놔라 이런 말인데 이런 건 이해가 쉽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on이라는 거는 이런 위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1차원 선, 2차원 면의 접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가능한 거예요. 바닥에 있던, 벽에 있던, 천장에 있던 전부 다 접촉이죠. 그래서 There's a fly is on the ceiling 이라고 했다면 잠깐 오타가 있었네요. There's a fly on the ceiling 이게 맞고요. 지금 is가 반복적으로 나왔죠. 틀렸으니까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문을 바꾸면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ceiling은 천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정확히 말하면 천장 아래에 붙어 있는 거죠. 위라는 것은 이 공간 내부가 아니고 공간 바깥쪽에 이쪽이잖아요. 이거는 아래죠. 천장에서 볼 때는 아래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접촉해 있으니까 on을 쓰는 거예요. There's a mosquito on the wall. 자, 이것도 벽에라고 하지 벽 위에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영어는 접촉해 있기 때문에 on을 쓰는 거예요. There's a cockroach on the floor. 바퀴벌레죠. 바닥 위에, 이것만 위에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예, on the table처럼. 나머지는 위에가 아니죠. 우리말로 하자면 위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영어는 위라는 개념이 아니고 접촉의 개념이기 때문에 전부 다 on을 쓰는 겁니다. 이번에는 진행의 on입니다. I'm on my way 라고 했을 때 네이버 영어 서점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갑니다 라고 번역을 해놨죠. 멕시코에 가는 중입니다. I'm on my way to Mexico 라고 했어요. 근데 가다라는 go가 전혀 없죠. 그럼에도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수거다, 관용적 표현이다 라고 외우라고 하죠. 왜 그래요? on은 위라고 배워놨으니까 그런 거예요.
위가 아니고 접촉이라고 그랬죠. 자, 접촉이 되면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2차원 평면에서는 진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2차적인 의미로 진행이에요. 길 위에서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on을 쓰고 우리말로 번역할 때 가다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Mr. Howard went on a trip to Paris. 자, go on a trip, 수거라고 배웠죠? 전혀 아닙니다. 여행을 가면 계속 돌아다니죠? 그래서 진행을 on을 쓰는 거예요. 다음 예문 보시죠. Sue is on a diet. 자, 다이어트 위에 있네요. 그것이 아니고 진행 중이에요. 다이어트를 여러 날 계속하죠. 그래서 진행을 on을 쓰는 겁니다. Henry is on vacation. 휴가도 방학도 마찬가지로 여러 날 지속이 되죠. 그래서 위가 아니고 진행 중이다라는 on을 쓰는 거예요. 단어는 아주 쉬운데 on을 위라고 암기를 했다면 번역이 안 되죠. 그러니까 관용적 표현이야 아니면 수거야 외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on은 위가 아니고 접촉과 진행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on과 관련된 수거는 상당히 많이 있죠. 여기 써진 것처럼 많이 있는데 전부 다 접촉과 진행의 뜻이에요. 외울 게 아니단 말이에요. 마지막 거 한번 볼게요. I saw a small boat on the river. 자, 보트가 강에서 이렇게 움직이죠. 이런 걸 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행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강 표면에서 움직이는 진행을 느끼기 때문에 on을 쓰는 겁니다. 근데 수영은 어때요? 몸이 물속에 많이 잠겨 있죠. 그런 게 보이죠? 일부만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느끼는 거예요. 물속에서의 공간을 느껴서 in을 쓰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강에서라고 번역이 되는데 on을 쓰느냐 in을 쓰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다고요? 강 표면에서의 진행을 느끼면 on이고 사람은 물속에서 몸이 많이 잠겨서 수영을 하기 때문에 공간을 느껴서 in을 쓰는 것이죠. 이번에는 in입니다. 공간이라는 것은요, 닫힌 공간이 있고 열린 공간이 있어요. There is a bird in the cage. 자, 닫혀있는 공간에 in을 쓰는 겁니다. 이와 같이 상하 사방이 다 닫혀있는 공간에 in을 쓰는 것이죠. There are some eggs in the basket. 한쪽이 열려 있어도 공간을 느끼면 in을 씁니다. 이와 같이 위쪽은 열려 있죠. 그래도 다른 데는 다 공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in을 쓰는 것이죠. 3차원 열린 공간에 in이 있어요. There are many things to see in Athens. Athens는 아테네죠. 이처럼 아테네에 가면 볼 게 많죠. 아테네라는 도시는 열린 공간이죠. 하늘 쪽으로 다 열려 있잖아요. 그래도 주변에 이렇게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공간을 느껴서 in을 쓰는 거예요. Tim has lived in Korea since 1980. In Korea, 국가에도 in을 쓰죠. 픽사베에 올라와 있는 한국 관련 사진들인데요. 이렇게 한국을 여행할 때 여러 곳을 돌아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in을 쓰는 겁니다. 지도상에서 보면 이렇게 구글 지도상에서 보면 평면으로밖에 안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한국에 살 때는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때문에 공간에 in을 쓰는 겁니다. 아주 멋진 선이 나왔네요. on과 in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 sat on the chair. Brandy sat in the armchair. 자, 이런 의자가 있죠. 이런 의자에 앉을 때는 접촉의 on을 느껴요. 그래서 on the chair라고 쓰는 겁니다. 이런 의자에서는 팔걸이가 있죠. 그러면 공간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in을 쓰는 거예요. 이 두 문장 차이 보겠습니다. 하나는 on the street고 하나는 in the street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We walked on the street 하면 그냥 길거리를 걸어간 거예요. 자, 이 사진처럼 사람들이 그냥 걷고 있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별 느낌 없이 걸을 겁니다. 그럴 때는 on the street를 쓰는 거예요. 근데
We are walking in the street of 인사동 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인사동에 가는 경우는 사람들이 대체로 구경하기 위해서 가죠. 그렇기 때문에 구경하려면 여기저기 둘러보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느껴서 in을 쓰는 거예요. at, on, in을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는 예문이 있어요. 자, at the corner, on the corner, in the corner. 우리말로 전부 다 코너에라고 번역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르죠. at the corner는 장소 지시로서의 at이에요. on the corner는 접촉입니다. 그리고 in the corner는 공간을 느낄 때예요. at the corner, in the corner는 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in the corner는 방안 공간에서의 코너에 해당합니다. 자, 이번에는 시간에서 쓰이는 at, on, in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는 153페이지네요. at이라는 것은 정지된 시간에 써요. 시간은 원래 흐르잖아요. 그것을 우리 생각으로 정지시켜 놓은 거예요. 0차원이라고 했죠? 0차원에서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정지된 시간에 at을 씁니다. on이라는 것은 접촉과 진행이라고 했죠? 그래서 진행되는 시간에 on을 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보다 좀 더 넓은 범위에는 in을 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몇 월 또는 계절 그리고 몇 년 등에는 in을 씁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on이라는 게 원래 요일에 쓰는 거예요. 요일에 쓰는 것인데 그것이 여러 개 합쳐지면 달이 되죠. 그런 거에 in을 쓰는 것이죠. 예문으로 보시죠. School begins at 9. 자, 9시에 학교 수업이 시작을 해요. 시간은 계속 흐르죠. 근데 우리가 멈춰놓은 거예요. 이때라고 집중을 시킨 것이죠. 그리고 on 같은 경우는 on Monday evening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해가 아침에 떠서 중천에 떴다가 다시 서쪽으로 지죠. 진행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의 경로를 따라서 진행이 일어나기 때문에 day에는 on을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on Monday evening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죠. 나머지 예문들은 직접 보시고요. 중학교 때 암기하라고 하고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같은 거에는 in을 썼죠. 아까는 on Monday evening 하면서 on을 썼어요. 근데 그냥 evening만 쓸 때는 in을 썼어요. 그리고 at night, at dawn, at midnight, at noon 이런 거에는 in을 쓰지 않고 at을 썼죠. 그리고 the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을 지나서 저녁 때까지는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활동을 하죠.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in을 쓰는 거예요. 밤에는 어떤가요? 잠을 자죠? 잠자면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지 않는 at을 쓰는 겁니다. 자, at noon과 at midnight은 순간이죠. 순간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는 at을 쓰는 거예요. 새벽에도 대부분 사람들은 잠을 자죠. 그래서 at을 쓰는 겁니다.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in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관용구라고 배운 표현들인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the를 쓰고 안 쓰고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활동하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져요. 잠잘 때는 누구나 똑같죠. 부자나 가난하잖아. 잠잘 때는 똑같아요. 그런데 활동하는 시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죠. 그래서 특별한 시간대라고 봐서 the를 쓰는 겁니다. 아까 봤었던 on Monday evening 같은 거에서 on을 쓴 것은 해가 진행하는 거, 아침에 떠서 서쪽으로 저녁에 질 때까지의 진행을 나타내기 위해서 on을 쓰는 것이고 in the evening 같은 것은 사람이 활동하는 시간대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in을 쓰는 겁니다. 다른 예문들 많이 있는데요. 교재를 통해서 직접 보시고요. 이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See you in 10 minutes 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10분 안에 보자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또는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10분 후에 보자 이렇게도 번역을 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10분 있다가 보자 라는 번역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10분 안에 보자라는 것은 3분도 될 수 있고 5분도 될 수 있고 8분도 될 수 있고 그렇죠. 10분 후에 보자는 것 역시 12분, 30분, 1시간, 1년 뭐 다 되잖아요. 부정확한 거란 말이에요. 영어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in이라고 말하는 것은 10분이 지난 정확한 시간, 그때 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냐면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물컵이 있어요. 이 물을 채우죠. 자, 꽉 차죠. 꽉 차면 넘치겠죠. 이 꽉 찼을 때가 in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시간으로 가지고 와서 10분이 꽉 찬 시간에 보자 이런 말이 돼서 우리말로는 10분이 있다 보자 라고 번역이 되는 겁니다. 이거 번역을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체로 10분 후에 보자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말이 그렇게 하니까요. 근데 영어에서 10분 후에라는 것은 언제일지 모르는 미래예요. 그죠? 10분이 지난 모든 시간은 전부 다 10분 후에잖아요. 그건 너무 추상적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out인데 out은 아까 her 개념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The power went out 하면 전기가 나갔다죠. 우리말도 그렇게 말을 하죠. 전기는 electricity인데 이건 전문 용어고요. 실생활에서는 the power라고 씁니다. 나머지 예문들도 보면 어려운 건 없는데 문제는 우리말로 해석할 때예요. 우리말로 해석할 때 좀 어색해지죠. 상황을 떠올리고 이해를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비교적 좁은 장소나 지점에 as를 쓴다고 배웠는데 그거 아닙니다. 집중 또는 장소를 지시할 때 써요. 자, on은 위라고 배웠죠.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접촉 또는 지속을 말할 때 씁니다. 자, in은 비교적 넓은 장소에 쓰인다? 아니에요. 공간을 느낄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out은 in의 반대 방향입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